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롱자입니다. 오늘은 일기 신도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, 좋아요, 멤버십 부탁드리고요. 제 강의 접수 기간이고요. 제 책 모두 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. 일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의 술렁, 대선 직후 매수 문의 급증. 실제로 가보시면요. 매수 문의가 급증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그렇고요. 급증이란 뜻이 문의가 완전히 없다가 좀 생긴 거고요. 이게 지금 매수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.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고요. 분당이 조금 연락이 꽤 있습니다. 홀수가 늘어난 것도 있는데 분당은 그 전부터 약간 문의가 있었고요. 나머지는 약간 온도차가 있긴 합니다. 그러니까 문의는 더 오고요. 매도인들도 물건을 좀 집어넣는 분위기는 있는데 지금 그게 막 확연히 드러나고 이러진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뉴스만 가지고 경거망동하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가 제가 틀린 말 하면 댓글을 다실 거 아니에요. 얘기했었죠. 제가. 일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대해서 제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이게 또 약간 주목을 일찍 받은 건데,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, 여러분. 오늘 제 영상의 핵심 포인트인데, 이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. 지금 이 뉴스만 보고 경거망동하고 들어가서 사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. 수급을 따져서 사는 건 오케이인데 이거 재건축된다고 사는 건 반대예요.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정리를 해드릴게요. 민주당에서 선거 직전에 갑자기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면제 준다 그랬잖아요.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이거는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.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정치인은 정치하는 사람입니다. 무슨 뜻일까요? 쉬워요. 최대한 많은 표를 받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되는 시기였잖아요. 선거 직전인데 얼마나 급하겠어요. 그러면 왜 하필이면 30년 이상일까요? 아주 간단해요, 여러분. 30년 이상 아파트가 엄청 많거든요. 서울엔 더 많고요. 일기 신도시가 거의 다 포함돼요. 무슨 말이냐? 생각을 해보세요. 3기 신도시, 죄송합니다.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다 풀리면 30년에 대해서 다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전부 다 영향권이잖아요. 근데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투자할 때 절대적으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죠? 희소성. 얼마나 레어한지가 중요하잖아요. 이게 희소합니까?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. 무슨 말이냐면 희소성이 한 단계 사라지면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희소성이 한 단계 사라지면 그 안에서 다시 따져야죠.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.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성차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제가 남성이니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남성이 100명인 공대에서 여학생이 1명이에요. 그럼 여학생이 1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여성이란 희소성 때문이죠. 그런데 이번에는 공대가 좀 요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. 공대가 100명인데 여성분들이 20명 계세요. 그럼 누가 주목받을까요? 약간 감이 오세요? 거꾸로도 한번 할게요. 혹시 좀 싫어하실까봐. 여대생밖에 없는 미술학도들이 있는데 남학생이 1명이에요. 여학생 100명에 남학생 1명. 그럼 주목을 받잖아요. 그리고 이번엔 미대인데 여학생 100명인데 남학생 20명이에요. 누가 주목받겠어요? 남학생 20명 중에서 키 크고 잘생긴 애가 주목을 받겠죠. 뭔 차이죠? 희소성이 확보됐을 땐 일단 더 쉽게 주목을 받지만 희소성이 한 단계 거둬지면은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해야죠. 일기 신도시.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게 몇 개가 있어요, 여러분. 상계주공, 창동주공, 중계주공, 하계주공, 하안주공, 신월시형, 성산시형, 가양동의 그 아파트들. 지금 벌써 몇 개예요, 지금. 수두룩해요, 여러분. 일기 신도시는 지금 말할 것도 없잖아요. 뭐 여기 다 나오잖아요. 분당, 일산, 뭐 평촌 싹 다잖아요. 일기 신도시 5개. 그럼 이거 셀 수가 있겠어요? 근데 30년 이 안전진단 면제가 나왔다고 무조건 여기다 주목을 한다? 그럼 여러분이 평소에 갖고 있던 신념이랑 좀 다르시죠? 그러면 그것만 보고 돈을 넣었어요, 내가. 좋다 이거예요. 저처럼 수급이 아니라 30년 된 아파트에 대한 테마성 때문에 돈을 넣었다고 쳐요. 그런데 알고 보니까 희소성이 한 단계 거쳐졌는데 그 안에서 인기가 없어.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. 안전진단 끝났다고 다 끝이 아니에요. 지금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? 기사에도 있더만요. 재초안이잖아요, 사실은. 재초안이랑 분양가 상한제가 최고 독약이에요. 왜? 건설사가 지어서 팔아먹을 맛이 안 나고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. 중요한 건 뭐예요?
추가 분담금이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. 추가 분담금은 어디에 걸립니까? 이 분양가에 걸리잖아요. 지금 되겠어요? 앞이 안 보이고 여전히 180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몰라요. 안전진단까지입니다. 근데 지금까지는 안전진단 통과된 단지가 희소성이 있었죠. 이제 없어진다니까요.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. 여러분 또 일기 신도시 30년째 내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 와서 저 욕하시면 안 돼요. 그 아파트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. 전 거기 내 집 마련하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. 저는 일기 신도시 좋아하고요. 서울의 30년차 아파트 좋아해서 내 집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는 사람이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는데 오직 그것만 보고 세금 감당되는 거나 아니면 대출이자 감당되는 거 확인도 안 하고 테마성으로 이걸로 한번 확 오를 거야란 기대로 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자꾸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자극을 받거든요. 근데 물론 이 자극을 받아봤자 지금 나가서 사지도 못해요.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대선이 끝났다고 심리가 변하는 거지 지금 법 바뀐 거 없어요. 대통령 혼자 바꿀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대출이라면 모를까요?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대출 풀리지 않으면 어차피 못 사요. 여러분이 오해하시고 있는 게 있는데 30년차 아파트랑 일기 신도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재건축이 안 돼서 안 산 게 아니고요. 지금 모든 시스템이 망가져 있어서 못 산 거예요. 작년 9월달 이후로 거래를 못 한 거지 여기가 나쁘단 평가를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. 일산 신도시 예를 들어 볼까요? 일산 신도시가 아파트가 늙었다고 쳐요.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해 보세요. 일산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거주 환경, 아파트 단지 안으로 산책로 다 돼 있죠. 호수공원은 제 페버릿이거든요. 쇼핑몰 대형으로 빵빵 있죠. 쇼핑몰이 얼마나 대형으로 빵빵했으면 원벨리 뜨면 딴 거 주고 이런 식으로 킨텍스에다가 또 GTX 들어올 거죠. 그 3호선 돼 있죠. 물론 서울이랑 좀 멀긴 합니다만 이 안에서 애들 키우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살기 정말 좋은 것이에요. 근데 좋다 나쁘다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. 실거주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.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? 이런 신도시를 다시 만들기가 쉬워요? 지금 이대로 가면 3기 신도시 이런 모양 안 나옵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알아두세요. 3기 신도시 이런 모양으로 안 나옵니다. 여러분 이대로 가면 절대로. 어쨌건 간에 희소성이 있단 말이에요. 중동도 마찬가지고요. 3번은 도시 건설 설계상까지 받지 않았어요? 분당은 아예 말할 필요가 없고요. 정말 손에 꼽히는 신도시 중에 하나고요. 그럼 쭉 보시면 여러분 평촌도 뭐 교육에다가 뭐 짱이잖아요. 이런 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왜 안 되느냐? 시스템이 망가져 있으니까. 지금은 그걸 지켜보셔야 돼요. 만약에 수급을 보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다는 판단이 되신다면은 이 호재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호재 때문에 수요가 몰려들 수 있어요. 그건 제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. 사람들의 심리는 못 맞춰요. 제가 어떻게 맞춥니까? 근데 저는 그건 포기하는 거고요. 저는 만약에 여기에 간다면 수급 여기에 과연 사람들이 집을 구하고 싶어 하는가? 공급은 충분히 되고 있는가? 내가 산 다음에 다른 매도인을 찾을 수 있을까? 이런 걸 따지는 거지. 지금 이런 기사를 보고 막 조급해가지고 가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. 그리고 30년 차 된 아파트도 살펴볼까요? 제가 말씀드린 상계나 중계나 그러니까 상계나 창동이나 중계나 하계나 뭐 하안이나 저기 양천구의 뭐 신월이나 아니면 저기 마포구의 성산이나 성산시형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다 어때요? 주거지 좋죠. 가양동도 마찬가지고. 그게 그 당시에 주택이 부족해서 택지로 지었거든요. 여러분 제가 목동을 빼놨는데 목동은 솔직히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. 사실 어떻게 보면. 그 당시에 사람들을 대거로 수용하기 위해서 서울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대형 택지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새로 공급하기 어려워요. 잘 생각해 보십시오, 여러분. 서울에 그 정도 규모로 새로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을 것 같으세요? 하안주공 검색해 보세요, 여러분. 여기 광명시 하안동에 하안주공 쳐보시라고요. 얼마나 큰지. 지금 서울에 그럴 땅이 어디 있어요? 광명시는 서울이 아니라고요? 서울이에요. 여러분. 과천? 서울이에요. 분당? 서울이에요. 판교? 여러분 이게 다 달라요. 서울이라 그래도 경기도만 못한 곳이 있고 경기도라 하더라도 서울보다 좋은 곳이 있습니다. 광교 신도시? 뭐가 부럽습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 어디가 더 살기 좋냐? 그게 다 가격에 나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런 기사 많이 나올 거예요. 선거가 끝났는데 대선이 끝났는데 어디가 주목을 받는다. 어디가 규제가 풀린다.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여태까지 왜 잠잠했는지 어떻게 해야 저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 건지 분석을 하셔야 오래 가시는 거지. 제가 놓쳐도 할 말은 없어요, 여러분.
놓쳐도. 저는 참고로 GTX역 발표 났을 때 상록수역에 가지 않은 사람이에요. 가지 않았었어요.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전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는 제 운인 거지 GTX 발표 나고 가진 않아요. 왜냐면 이미 아시잖아요, 여러분. 돗대기 시장이잖아요. 여러분 예전에 상록수에 그 GTX 발표 나고 가보셨어요? 부동산 앞에 줄 서 있었어요. 호가가 막 그 당일날 막 2억씩 오르고 저도 좀 그런 난장판은 처음 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시장이 아닌데 그때 GTX 취소했을 때 어떻게 됐죠? 실망 매물로 막 5천 다운, 1억 다운 이렇게 나왔었다가 요번에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. 호가 기준으로. 마찬가지예요. 이게 겹겹이에요. 진짜 될지 안전진단 통과가 희소성이 있는지 이 단지가 재건축 이슈가 떴을 때 가치가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진행 가능한지 조합원들은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나중에 다 따져봐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경거망동해서 소중한 기회비용 돈 날리지 맙시다. 조심조심 합시다. 그리고 대선이 끝났다고 새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지금 5년 동안 겪으셨잖아요. 정치란 것에 대해서. 그럼 내가 잘 적응을 해서 내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걸 배우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.